이차함수의 최대치수로 해보겠어.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아. 언제? 중학교 3학년 때 내용이랑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중3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제한된 범위에서 문제 푸는 걸 해야 돼. 그럼 중3 내용이랑 똑같다는 건 뭐냐? 그냥 일반적인 최대치수. 예를 들어 식 두 개가 있어. 밑에 몇 쪽이냐? 141쪽에 식이 두 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y는 2x제곱 빼기 4x 빼기 6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뭐를 찾아봐? 꼭지점.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 나와? 1,8이 마이너스 8이 나오겠지? 그럼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 썼냐? x가 1일 때 이거 아래 볼록이잖아.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갖는다. 최대값 없다. 이렇게 배웠어. 물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114쪽에 예제에 나와 있어. 그럼 이게 마이너스로 묶으면 더하기 9 빼기 9 더하기 4에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네들은 답을 어떻게 썼었냐면 꼭지점 읽어보면 3,13이고 윗볼록이지? 그럼 x가 3일 때 최대값 13을 갖는다. 이렇게 썼어. 그리고 무슨 값은 없다? 최소값은 없다. 최소값은 없다고 썼다고.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목차에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 제한된 범위. 제한된 범위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다 찾을 수가 있대. 그럼 얘가 뭔 얘기냐?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는 최대값은 있으면 최소값이 없다 했고 최소값 없으면 최대값 있다 했는데 이제 최대 최소를 다 찾을 수 있대. 그럼 이거를 예제 몇 번이냐면 중간에 예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 예제를 보면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그 예제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어. 그럼 이 식을 내가 계산하려고 꼭지점을 찾아본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빼기 1 더하기 5. 그럼 y는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는 건 중학교 때 거고 그러면 1번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 안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꼭지점이 마이너스 1,6이란 뜻이고 y좌편이 이 자리인 거 알지? 그럼 5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근데 x값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여기 있겠지? 여기서부터 y값은 요 정도 있겠지. 그럼 요 사이에서만 최대 최소값을 찾아보래. 그럼 요 자리에 있는 값이 최고 큰 최대값 자리가 되겠고 요 자리의 값이 누구야? 제일 작은 최소값 자리가 되겠지. 그럼 요 자리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뜻이고 x에 2 넣었을 때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뜻이지. 그럼 구해보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최대값은 6이 나오고 최소값은 x에다 2를 넣어서 계산을 쭉 해보면 마이너스 9 더하기 3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아,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구해냈어. 그럼 두 번째 범위가 좀 달라질 거야. 그 범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지 보겠어. 범위가 달라지면 이런 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0이랑 2 사이에 그럼 요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길 때 x값이 y값이 제일 크고 여길 때 y값이 제일 작겠지. 즉 x에다 0 넣었을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x에 2를 넣었을 때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 식에다가 넣어야 되겠지. x에 0을 넣어봐. 얼마가 나와? 최소값 같은 경우는 최대값 마이너스 3이네. 최대값은 x에 0을 넣어보면 5가 나오겠구나. 최대값 5가 나올 테고 x에 2를 넣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 빼기 6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지금의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 설명했는데 우리가 매번 그림을 그리긴 너무 어려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단 너희들이 꼭지점을 찾았지. 선생님이 이쪽으로 옮길 거야. 이쪽에 밑에다가 쓸 거야. 꼭지점을 찾았어. 꼭지점이 마이너스 1,6이고
이걸 읽는다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아랫볼록이라 최대값 6을 갖는다라고 중학교 때 썼을 거야. 근데 1번 문제는 어땠냐면 x범위가 이러하대. 1번 문제는. 그럼 따져보는 거야. 요게 요 범위 안에 있는지.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요 범위 안에 있지. 그럼 얘는 인정해줘. 뭔 값으로 인정해줘? 최대값으로 인정해줘. 그럼 최대값은 6이라고 구한 거야. 근데 최소값은 x에서 마이너스 1에서 먼 숫자. 멀다는 게 뭐냐? 얘는 한 칸 차이, 얘는 두 칸 차이나, 두 칸이 아니라 세 칸 차이 나지. 그 먼 숫자, x에다 2를 대입해서 얘랑 반대인 값을 찾는다고 생각해서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그럼 얘들아 봐봐. 선생님 그림으로 푼 게 빨간색. 선생님 공식처럼 선생님이 원리로, 그러니까 얘기해서 푼 게 파랑색. 어때 답이? 똑같지. 그럼 2번도 똑같이 이게 적용되나? 2번. 선생님 지금 꼭지점 찾았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6이었어. 어떻게 2범위 안에 이 숫자가 존재를 해? 존재 안 하지. 그럼 얘는 최대값으로 인정을 못 해줘. 그럼 최대치수 어떻게 찾나요? 이 양 끝값, 범위의 양 끝값을 넣어보는 거야. 어디다가? 본래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다 꼭지점 찾기 전에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럼 x에 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5가 나올 테고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 자리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어때? 아까 그림으로 찾은 빨간색과 이걸로 찾은 공식으로 찾은 파란색 똑같지?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리느니 요렇게 푼다. 그래서 결론을 내가 내볼게.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우리가 평상시처럼 어떤 꼭지점을 찾는 거야. 찾고 범위에 있냐 없냐를 또 검토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들어서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옆 페이지에 다시 한번 언급해서 해볼게. 페이지에 다시 언급해서 해본다는 게 몇 번이냐면 172번이야. 나머지 문제들은 니네들이 차분히 다시 풀어보지만 선생님이랑 172번을 다시 해볼게. x범위가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 내가 이런 a 최대 최소값을 찾아야 돼. 그럼 난 얘네들의 꼭지점을 찾는 거야. 그럼 y는 2 가로 열고 x 빼기 2제곱 빼기 8 더하기 5 그럼 빼기 3 나오겠지. 아 꼭지점을 찾았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요 x값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더니 이 x는 이거 플러스 2지? 2라는 게 범위 안에 있잖아. 그럼 얘는 인정해주지. 인정해주는데 이게 아랫볼록이니까 얘는 최소값으로 인정해줄 거야. 그럼 최소값을 벌써 찾은 거고. 그럼 어디서 최대값을 찾냐? x가 2인데 2에서 먼 숫자. 얘들아 4가 멀지? x에 4를 대입했을 때 그 계산에서 나온다. 5가 나오겠지? 얘를 최대값으로 인정해주는 거야. 인정해줬다. 그럼 얘는 최소값, 얘는 최대값. 이렇게 인정해서 써주면 되고 혹시나 이게 범위가 내가 2를 찾았는데 뭐 x범위가 요런 상태였다. 그럼 어때? x에 2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럴 때는 3을 넣었을 때 값과 5를 넣었을 때 값을 비교해서 3을 넣었을 때 값이 뭐 7 나오고 그냥 선생님 그냥 숫자 쓴 거야. 그럼 얘는 최소값 인정하고 최대값 인정해주면 돼. 그럼 이런 원리로 일단 우리가 꼭지점을 중학교 때처럼 찾는다. 근데 이게 아랫볼록이니까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요게 요 범위에 있으면 최소값 인정. 요 범위 없으면 인정해주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한다? 인정해주지 말고 양 끝값을 넣어서 해결을 하고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찾냐? 반대 있는 x에서 멀리 있는 숫자 뭐 4를 대입해서 나온 숫자가 최대값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니네가 143번에 있는 문제도 다 그런 원리야. 그런 원리로 따져봐서 범위에 있냐 없냐 이렇게 따져봐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기 143쪽 다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영상을 멈추고 잠깐 풀어보라는 거 선생님이. 선생님 내용 설명을 뒷장으로 넘어갈게 얘들아. 그럼 너희들이 풀어보고 나서 이제 뒷장 설명을 듣는 거지. 그럼 뒷장은 144쪽이야. 144쪽의 7번 문제는 중학교 문제야. 그냥 꼭지점 찾는 거야. 아랫볼록 최소값, 윗볼록 최대값. 그 다음 밑에 있는 유제 8번, 필수예제 8번. 이거의 그래프가, 이차함수가 이거일 때,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이라는 거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꼭지점이 얼마나 뜻을 내포하고 있어? 마이너스 1, 누구야? 마이너스 6이라고 알려준 거지. 우리 다 중학교 때 거야. 이거 꼭지점이 이거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네. 근데 내가 비교해야 될 애가 2야.
그럼 2를 전개하면 PQ 값 간단히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게 미지수로 생겼다고 못 풀면 안 되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꼭지점을 내가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몇 번 문제? 2번 문제. 너희들이 지금 2번 문제 보고 있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2분의 k. 얘네들의 꼭지점을 찾아본다. 얘가 꼭지점 최대 최소 자리잖아. 얘가 4자리래, 4. 그럼 4가 나오는 걸 풀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다 중학교 때 거야. 선생님이랑 174번 문제 같이 볼게. 너희들은 책을 봐. 선생님 문제를 읽을 테니까. 2차 함수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그래프가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고 최대값 5를 가는데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2,5구나. 그 다음 175번도 꼭지점을 찾아서 꼭지점의 y가 3이구나. 풀면 답이 나오겠지? 그 다음 옆 페이지로 넘어왔어. 제한된 범위 이게 고등학교 거라 했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꼭지점을 찾아서 꼭지점에서 이 범위에 있으면 인정. 없으면 안 된다. 양 끝에 있는 값을 넣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선생님 풀어본다. 어떻게 한다고? 꼭지점을 찾아보는 게 급선무.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꼭지점 찾았더니 이런 식으로 묶이더라고. 그럼 읽어봐. 꼭지점이 얼마야? 1,2지. 그럼 1번은 범위가 이거야. 어떻게? 1이 이 안에 있지? 그럼 얘는 인정해주자. 최소값으로. 최소값은 일단 구했어. 2구나.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멀리 있는 숫자. 얘가 멀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계산해서 나온다.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6 나오겠지. 아, 최대값은 그러면 6이구나. 그래서 찾아주면 된다고. 이렇게 찾아주고. 근데 똑같은 문제를 범위를 또 다르게 나온 게 2번 문제는. 그럼 이렇게 써있어. x범위가. 어떻게 1이 이 안에 있겠니 얘들아? 없지. 그럼 어떻게? 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양 끝값.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계산해서 나온다.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이거는 6 나오고, 이거 4 나오고, 그럼 더하기 하면 6 나오겠지. 근데 0을 넣었을 때 값. 2나, 여기 0 나오면 1이니까 3 나오겠지. 그럼 얘는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범위에 있으면 인정. 없으면 양 끝값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0번 문제를 볼 거야, 얘들아. 10번 문제. 10번 문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요런 범위에서 요런 값이 최대값이 4일 때 다음 함수값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얘들아 요거에 대해 꼭지점을 또 찾아보는 거지. 그럼 읽어보면 1,2 플러스 k야. 근데 x범위가 이렇게 생겼다고. 어떻게 이 범위에 1이 존재해? 존재하지? 그럼 얘를 인정해 줄 거야. 근데 이게 음수 아랫볼록이니까 얘를 윗볼록이니까 최대값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문제집에서 최대값이 4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그럼 얘가 4구나. 그래서 2 플러스 k가 4구나. 그럼 k는 2 맞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혹시나 이게 최대값이 아니라 뭐 최소값을 알려주는 문제였다. 그러면 얘가 2를 기준으로 멀리 있는 걸 기준으로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명확하게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인정을 받아야지만 누가 더 먼지가 확증되기 때문이야. 그래도 좀 조심하고 풀어야 돼 이런 문제들은. 자, 이거 인정해서 k값이 2구나. 그럼 그래프식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써보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이런 모양을 지니고 있는 2차 함수라고. 근데 나한테 k값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값 구하랬어. 근데 얘들아 봐봐. 1 넣었을 때 최대값 구했지. 그럼 1에서 멀리 있는 숫자. 3이 멀구나. 그럼 3 넣었을 때 반대의 급부 최소값이 탄생한다 했어. 그럼 이게 2니까 제곱하면 4 이런 애가 되겠지.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제한된 범위에서 문제 찾는 거야. 그럼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두 문제를 확실히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이제 사진으로 밑에 예제들을 확인 체크들 다 보낼 거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못 풀어도 여기까지 풀었는데 그 뒤로 근데 아마 잘 영상을 모르겠으면 돌려보고 하시면 이해가 갈 거야. 다시 한번 멈추고 풀어보세요. 봤니 얘들아? 어렵지. 꼭지점을 찾아서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조사하고 있으면 인정. 없으면 양 끝값을 넣어서 최대 최소를 찾는다. 이 원리 하나를 인지하시고 이제 얘가 좀 더 많이 어려운 형태야. 얘는 한 번 더 꽈놨거든.
어떠냐? 공통 부분이 있을 때 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하라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t로 치환하래. 우리 치환이 뭐야? 복잡한 식이나 문자를 간단한 문자로 놓는 걸 치환이라 하잖아. 아, 치환 방법으로 푸는 거구나. 그럼 치환을 해. 그럼 보통 우리가 t라는 문자를 치환을 하거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t 범위의 주위에서 풀어야 된대. 그럼 이게 뭔 얘기하는 건가? 그럼 한번 선생님 문제를 베껴볼게. 바로 밑에 있는 예제 문제야. x 범위가 이거일 때 나한테 이렇게 복잡한, 아주 복잡하게 생긴 이런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풀어보래.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x범위는 이렇게 있는데 식이 많이 복잡해. 근데 여기를 뭐라고 놓으라고 문제집에서 얘기해줬어? t라고 놔보래. 아, 그러면 t는 이런 애구나. 이런 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t범위를 조사를 하는 거야. t범위. 이거 어떻게 조사하나요? 똑같아. 아까는 y로 써있고 지금은 t로 써있는 거야. 그럼 얘를 선생님이 꼭지점을 찾아보는 거야. 꼭지점을 읽어보면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러면 이 읽어서 읽은 부분이 요 x범위에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봤어. 아까 조사해봤잖아? 범위에 있지? 그럼 얘는 인정. 뭔 값으로? 최대값으로. 근데 얘들아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멀리 있는 숫자. 누가 멀어? 1이 멀지? 걔를 이 x값에다 넣어서 조사를 해보면 4 빼기 1, 3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t는 이건 최소값으로 인정해줘야 되겠다. 아래. 그럼 t는 3이라는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럼 t범위를 조사했어 내가. 아, t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게 t범위구나. 근데 t범위를 찾아서 도대체 어디다 쓰겠냐고 찾았냐고 물어본다면 문제 딱 중간까지 푼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t로 놨잖아. 그럼 요 식을 요렇게 써보는 거지. 그럼 얘의 꼭지점을 선생님이 또 찾아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꼭지점을 읽어보는 거지. 읽었어. 그러면 여기 봐봐. 요거는 t가 x자리야.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최소값. 아랫볼록, 윗볼록, 아랫볼록이잖아. 그럼 얘는 최소값이란 뜻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인정해줘야 돼, 말해줘야 돼 이런 거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아까 조사해놓은 t범위 있지 얘들아? 여기 t범위. 요 안에 조사해놓은 이거 이래서 조사하는 거야. 왜? x범위랑 t랑 문자가 안 맞기 때문에 요렇게 t범위로 조사해놓은 거에서 이걸 생각해봐. 어떻게 범위 안에 있어? 있지? 그럼 얘는 인정. 무슨 값으로? 최소값.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먼 숫자. 아, 3이 멀구나. 그럼 3을 넣었을 때 계산해서 나온 값. 이거 16이야. 빼기 4 하면 10이 나오더라고. 그럼 t에다가 3 넣었을 때 최대값이 12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했죠. 아, 최소값은 마이너스 4고 최대값은 누구구나? 10이구나.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좀 이따 또 풀 거지만 어떻게 한다? 요렇게 x범위가 나오고 치환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 치환한 애를 붙잡고 아까 전에 우리가 제한된 범위 풀듯이 쭉 정리해서 t의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얘들아 문자가 y에서 t로 바뀌었을 뿐 별반 다른 점이 없어. 아까랑 똑같아. 그래서 꼭지점 찾고 요게 이 x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값 인정해주고 반대의 숫자 넣어서 최대값 인정해서 범위 찾아주고. 근데 이런 짓을 왜 했느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t에 관한 이차함수식이거든. 그럼 얘네들을 정리해서 꼭지점을 읽어줄 건데 요거 인정해줄까 안 해줄까 뭐 그런 범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정확히 얘는 t범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니까 아까 구한 요 t범위 안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아,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그럼 이거 인정해주자. 인정했어. 최소값으로. 그 다음에 t에서 먼 숫자. 아, 그러면 이거 최대값으로 인정해줘야지. 그럼 t에서 먼 숫자를 넣어서 최대값 인정해서 푸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제한된 범위 푸는 그런 복잡한 이차 함수를 2번 푼다고 생각하는 거야. t범위 찾을 때 한 번 풀고 원래 이식 한 번 풀고. 그럼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이해가 가겠지? 그럼 옆에 챕터로 옮겨서 다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옆에 146쪽 잠깐 해봤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또 다시 해봐야지. 치환된 범위가 제일 어려운 거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범위를 두 번 구하는 거야. x범위에서 t범위로 바꾸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럼 얘도 또 똑같이 아까처럼 한번 해볼게. y는 x제곱 2x 빼기 3의 제곱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더하기 4. 그러면 이 부분을 t로 놓고 싶잖아. 아, 이걸 t로 놔야지. 하는 순간 너는 t범위를 찾는 거야. t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인데 얘네들 꼭지점 찾아봐야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꼭지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플러스 1,2야. 근데 이게 x범위에 존재하냐? 존재하네. 그럼 얘는 인정. 무슨 값으로? 최소값. 그 다음 1에서 멀리 있는 숫자. 3이 멀지 얘들아?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그러면 4 더하기 최대값은 3, 4, 6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t범위를 찾았어. 아, t범위가 얼마가 되냐?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래서 t범위가 2보다 6보다 조사를 해놨어. 그럼 이제 문제 딱 절반까지 온 거야. 절반까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게 t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뀐 거니까 이제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됐다고. 그럼 얘의 꼭지점을 찾아보면 t-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2, 0으로 잘 읽히더라고. 그러면 이게 요 범위에 있는지 조사해봐야 되잖아. 아, 2 있구나. 그러면 아랫볼록이니까 최소값 찾음. 인정. 그럼 2에서 멀리 있는 숫자. 누구야? 6이지. 6을 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 16 나오겠지. 그럼 얘는 최대값으로 16이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가 좀 복잡한 과정을 두 번 겪었을 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데 기본 개념이 흔들리면 막 계산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없도록 스스로 다시 점검. 그럼 x범위 이렇게 나와 있다. t로 치환한다. 그럼 t에 관한 범위를 일단 먼저 찾아야 되니까 꼭지점을 찾아서 아까처럼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범위 만든다. 그 다음에 이 범위 만든 걸로 원래의 식, 전체의 식을 풀어본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랑 똑같은 문제 형태가 밑에 있는 180번 문제야. 그럼 영상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180번 한번 풀어봐.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영상으로 가볼게. 얘들아 180번 문제 풀어봤어? 180번 문제 해결 잘했을 거라 보고 숙제 때 찍어서 올려주고 선생님의 178번 문제랑 179번 문제를 볼게. 그럼 일단 그 문제 두 개를 보면 이상한 점이 생각나야 돼. 이거 문제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 x범위가 없어. 얘는 있는데. 이거 뭐지? x범위 없으면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요거 해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볼 거야. 그럼 178번 문제를 볼 거야. 178번. x범위가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y는 x제곱 빼기 2x의 제곱 빼기 2의 2x 빼기 5. 그럼 얘를 t로 놓는 거는 똑같아. t로 이렇게 놨어. 그럼 t로 놨는데 아까 전에는 이게 t의 범위를 찾았단 말이야. t의 범위를. 그럼 얘도 찾아보는 거야. 그럼 난 일단 꼭지점 찾아야지.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 이거 찾았다고.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꼭지점 읽어서 뭐 1,-1이라 읽고 요거 뭐 범위 있나? 근데 여기가 없다고. 그렇게 따져볼 x가 없다고. 그럼 이건 어떤 맥락의 문제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중3 문제가 된 거야. 제한된 범위가 없는 애가 된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중3 때 이거 y로 생각해봐. x가 1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최대값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이게 최소값이라고. 그럼 t는 범위가 나온 거야. -1이 최소고 이거보다 다 클 거라고. 그래서 지금 x범위가 없어서 t범위를 못 찾을 것 같았지만 요런 스타일로 t범위가 나오는 거야. 아까랑 모양이 다르지? 이유가 있어. 아까는 제한된 범위였기 때문에 최소값 구하면 최대값도 가능했잖아. 이거는 중3 문제 스타일이야. 최소값이 있으면 최대값은 못 구하는 거지.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특이한 t범위가 나왔어. 그럼 아까 풀다 남은 거 이걸 t로 치환한 얘를 해보는 거지. 아, 그러면 얘는 꼭지점 찾아봐야지. 그러면 1,-1 읽어보는 거지. 아, 요거 t가 1일 때구나. 그럼 요거 t 범위 안에 있어? 아, 있네. 있지? 그럼 얘는 인정. 무슨 값으로 인정해줘? 최소값으로 인정해줘야지.
그럼 다른 문제들은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 왜냐면 x가 요 범위일 때 멀리 있는 숫자 뭐 넣어봐갖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이런 모양의 구조를 띠고 있을 때지. 2를 기준으로 멀리 있는 거. 근데 이건 그게 불가능한 문제야. 그래서 니네들이 문제를 잘 보면 질문 자체가 최소값만 질문할 수 있어. 최소만. 최대값은 질문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t 범위가 아주 특이하게 나오는 형태. 사실 이게 180번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인데 다루는 유형이 조금 달라지니까 니들 입장에서도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 보이는 느낌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푸는데 다시 보자. t로 났어. t 범위를 구하다가 이거 앞에 뭐 쓰여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럼 이거 중학교 때 그냥 최대 최소 하나만 나오는 그런 유형인가 보다. 맞아. 그거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다 같겠죠. 이걸 찾은 다음에 요 범위에서 꼭지점 찾아서 있냐 없냐 따져보는 문제였어. 그럼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79번을 한번 풀어봐. 79번은 이게 패턴이 똑같은가? 뭐 어디 또 다른 점이 생겼나 알아보려고 영상 멈추고 다시 한번 해봐. 얘들아 179번 가볼게. 얘 한번 시도해봤어? 뭐 다른 점이 있냐 없냐? 일단은 x범위가 없는 거는 8번 문제랑 똑같고 이거 3으로 묶어줬지? 이 정도는 뭐 센스 있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똑같네. 요걸 t로 놓을까? 그럼 t로 놔야지. t로. 그럼 여기서 바로 선생님이 t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어. 그래서 꼭지점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그럼 얘는 앞에 x범위 없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 이게 그냥 최대 최소 중 하나가 될 거라고. 근데 아래 볼로기 때문에 이게 최소값이라고. 그러면 t라는 애가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럼 t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냐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가 되겠죠. 됐지?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이걸 t식으로 세웠으니까 이걸 t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지. 그럼 t제곱 7t 플러스 10, 3t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15가 될 거야. 그럼 나는 이거를 뭐 해본다? 꼭지점을 찾아봐야지 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지. 계산이 맞나 모르겠네. 그러면 t 플러스 10, 2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t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0이구나. 그러면 이거 이제 꼭지점을 읽어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아까 t범위 조사해놨어 얘들아. 요 범위에 요 숫자 어울려? 마이너스 5라는 이 꼭지점 자리 어울려? 안 어울리지? 이거 아닌가 봐. 이건 선택 못하겠네. 우리 애가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아. 그럼 이렇게 선택 못하면 어떻게 했어? 그때는 양쪽 범위였지? 양쪽이 끝에 있는 거 넣어서 하나 큰 거 최대, 하나 작은 거 최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는 그건 안 되고 넣을 애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를 넣어서 계산해 봐야 되겠구나. 그럼 1 빼기 10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9라는 최소값만 갖는 거지. 그래서 이게 78번과 다른 점이 뭐야? x범위 없다는 건 똑같았어. 여기 x범위 없다는 거 똑같았어. 그리고 t범위 찾는 과정도 똑같았어. 그랬는데 t로 치환하는 본래의 식을 계산했더니 요게 또 t범위 안에 없어요. 그럼 얘를 최소값으로 인정 못하고 t에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마이너스 4를 넣어서 이 계산한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라. 저 문제들이 살짝씩 다른 거야. 78번과 80번은 또 맥락이 달랐지. 정확히 말하면 78번, 79번은 x범위가 없어서 t범위에 범위가 이렇게 짧게 t가 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이 둘의 차이는 뭐였냐면 내가 구한 꼭지점이 요 범위 안에 있는 문제였고 없는 문제였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는 위에 있는 필수예제 11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고 대한대모미 뒷장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값이 있거든. 그럼 얘는 또 무슨 얘기냐. 일단 이게 무슨 식이 있어.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문자가 얘들아 몇 개야? 2개 있지. 그러면 양쪽 문자, 뭐 주인공이 2개 지금 x, y가 나와 있을 거야. 그 양쪽 문자를 따로따로 하는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x에 관련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이건 2로 묶어야지 좋겠지? y에 관한 완전제곱식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꼭지점 찾듯이 선생님 만들었잖아. 그럼 이 세 개를 이렇게 묶고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2고 플러스 7이니까 계산해서 여기 산수가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xy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 그럼 얘들아 이 값이 제일 작게 나오려면 이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겠지. 그럼 얘네들을 0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럼 이게 딱딱 날라가고 얘만 덩그러니 남는데 그 수가 얼마다? 마이너스 4라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얼마 넣어서 x값, y값이 최소값 되냐 물어보면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아.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너희들이 완전제곱식을 풀어보는데 질문이 왜 최대값으로 바뀌었을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려고. 왜 질문이 최대값으로 바뀌었을까? 최소값이 아니라 한번 풀어볼게. 6y 빼기 x제곱 y제곱 4x 빼기 12. 그 완전제곱식 만든 다음에 근데 이건 마이너스가 있네. 그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도록. 또 마이너스가 있네. 가로 열고 밖에 12. 그럼 마이너스 요 3개를 묶는 거지. 이렇게 제곱. 이게 3개를 묶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4로 나가고 9로 나가고 빼기 12. 됐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y 빼기 3제곱은 13 빼기 12에서 1이 나오겠지. 아, 이게 최대값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그럼 최대값이 되려면 최고 작게 만들어야 되겠지. 얘도 최고 작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최고 작게 만든다는 건 0 만들고 0 만들으란 얘기지. 그럼 얘만 덩그러니 남아. 그래서 얘를 제일 작게 만들었을 때 얘가 제일 크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요 답은 얼마나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예. 그럼 작게 만든다는 얘기는 선생님 어떤 수 제곱하면 0 돼야 되는 뭐 크거나 같은 얘는 0이 돼주면 제일 작다고. 그럴 때 x값 구하려면 요런 애들의 x값이 y값이 탄생하고 그때 제일 큰 값은 1이구나. 그래서 아까랑 다른 점 이건 마이너스로 묶여서 얘는 최대값을 원하는 문제였다고. 그 다음 얘들아 밑에 있는 13번 필수의 13번 문제를 풀어볼 거야. 13번 문제는 어떻게 되는 문제냐면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옆에 있는 2차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여기는 y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다고. 그럼 왠지 뭐 하고 싶어? y에다가 대입하고 싶죠. 그럼 y에다가 대입을 하려면 이렇게 y에다가 갖다가 쓰겠죠. 그러면 2x제곱에 4x제곱에 쭉 곱하면 12x에 더하기 9. 그럼 6x제곱에 12x에 더하기 9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네들을 꼭지점 찾듯이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빼기 3에 이게 3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걸 제곱해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작게 나올수록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고 없어지면서 얘만 남으면 이게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문자가 2개 나올 때는 각자 완전제곱식 꾸며주고 문자가 이렇게 정리된 등식이랑 이 조건이 붙으면 대입해서 완전제곱식 꾸며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181번은 문자가 2개, 완전제곱식 2개 꾸며주고 183번은 y로 문자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대입해서 완전제곱식 x로 하나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한번 밑에 영상을 잠깐 멈추고 세 문제를 한번 풀어봐.
얘들아, 여기 149쪽은 정확히 중3 문제가 3개 나와 있어. 3개 나와 있는데 한번 이거는 내용 설명 읽고 스스로 한번 풀어봐. 선생님이 이것까지는 해주지 않았거든, 애들도. 그 다음 밑에 있는 2문제 중3 문제야. 정확히 중3 문제. 요것도 풀어서 답을 내보고, 난 죽어도 모르겠다, 3문제. 그럼 사진 찍어 보내주도록 하고, 카톡으로. 숙제는 얘들아, 숙제는 연습 문제 150쪽부터 151쪽까지. 근데 151쪽에 146번까지만 선생님이 숙제를 낼게. 잘 들어. 오늘 숙제야, 얘들아. 숙제는 뭐냐? 오늘 배운 게 어디서부터야? 144쪽부터인가? 선생님 진도 나간 것 같은데. 143쪽부터. 143쪽부터 151쪽에 146번까지. 개념원리를 오늘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걸 회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문자로도 보내줬지. RPM 어떻게 풀으라고. 그래서 걔도 공부해서 회신을 하시고. 그 다음 오늘 배운 제한된 범위 엄청 중요해요. 제한된 범위. 나는 이거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싶다. 늦게 들어온 친구들 있잖아. 수력 충전, 연마 같은 거 뒤져서 해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치환용으로 풀었던 문제. 치환용으로 풀었던 문제. 잘 이해가 안 가면 동영상을 돌려서 확인을 하시던지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집에서 공부하고, 지금 뭐 학원도 정상이 아니고 뭐 학교도 정상이 아니지만 집에서 꼭 각자 자기 공부하고 또 뭐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그래서 최대한 학교 가기 전까지 준비를 해서 보내고 수업은 꼭 개시할 수 있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숙제하고 자기 공부해봐라.